오점곤 사회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 4명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퇴원한 사람은 13명입니다만 이렇게 하루에 3명, 4명꼴로 계속 환자 수는 증가는 하고 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발표도 있었지만은 이 때문에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 원래 오늘까지만 부분적으로 폐쇄를 하고 내일부터 다시 정상 업무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일단 연장을 했어요. 그 부분도 좀 먼저 짚어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 주에 들어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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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잠복기,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넘긴 환자들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처음 방역 당국이 인정을 한 우려하는 가족 간 감염 추정 사례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4차인지 5차인지 정확하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가장 걱정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또 잠복기도 훌쩍 뛰어넘은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2명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좀 전에 설명은 있었지만 177번째 환자, 50살 여성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가 14번 환자한테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려 근 한 달 가까이 만에 확진 판정이 났단 말입니다. 14번 환자한테 감염됐다면 한 달이고, 네. 혹시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4번 환자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다른 이런 분들이 지금 삼성 서울병원 확진자 중에 몇 명이 더 있단 말입니다.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8번 환자, 남자 29살인데요. 평택 박예병원에 5월 29일에서 6월 6일 사이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라는 건데요. 이 환자도 역시 잠복기 14일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제 처음 인정한 가족 간 감염 사례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분도 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평택 쪽에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박예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네. 메르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1차로 일단 음성은 나왔는데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차 검사를 하진 못했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지금 감염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평택시 쪽에서는 그렇게 가족 간 감염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평택 박예병원 같은 경우는 참고로 평택 경찰 있죠? 119번 네. 환자로 알려진 그분도 여기를 지나간 건데, 그쵸. 여기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직도 이분도 감염 경로가 미궁입니다. 네. 가족 간 감염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병원 중심으로 감염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 서울병원이 일단 기한의 종료 예정 없이 무기한 부분 폐쇄가 연장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 그러니까 지금 민관 합동 평가단이 삼성 서울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 사과 회견을 할 때 병원장이 같이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도 예단할 수 없다. 지금 민간 합동 평가단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날짜는 정하지 않고 네. 일단은 부분 폐쇄를 계속 유지, 그러니까 연장한다고 했고, 언제 끝낼지는 다시 또 민간합동평가단이 이 잠복기와 관련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기로 지금 그러면 결정이 또 됐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수술 날짜 잡혀 있는 분들도 또 미뤄지는 거네요. 내일 다 치료 지금 예약된 분들도. 조정이 이미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 언론이나 대체적인 분들이 부분 폐쇄가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으니까요. 예. 네. 더불어서 건국대병원도 부분 폐쇄가 이뤄진 거죠. 건국대병원은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부분인데요. 네. 오늘 새로운 176번 환자가 또 발생을 했단 그쵸. 말입니다. 네. 이 76번 환자가 원래 건국대병원하고 강동 경희대병원을 갔었는데 이미 사망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이유긴 하지만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14번 환자, 1번 환자, 그 다음에
지금 대청병원이나 이쪽 말고 이 76번 환자로 인한 그 추가 감염자 숫자가 지금 점차 늘고 있는데 그 건국대병원도 지금 사실상 부분 폐쇄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폐쇄 정도를 조금 더 강하게 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택 굿모닝 병원은 격리에서 해제가 됐다는 소식도 그렇습니다. 함께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평택 성모병원 최초의 그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곳에서 코호트 격리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오늘 지금 브리핑에서 우리는 거절한 적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어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그 부분이 서로 지금 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거고요, 분명하게. 근데 이쪽 그 방역 당국에서 거절했다는 건데 방역 당국의 말은 거절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성모병원에서 그런 말을 꺼낸 것은 맞는데 조금 있다가 스스로 그거는 그 내부적으로 의료진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철회를 한 거지 방역 당국이 막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본 건데 그 부분이 만약에 명확하게 그 정리가 돼서 만약에 코호트 격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도 좀 봤는데요. 영향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없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가장 큰 슈퍼 격리자인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동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때 했더라도 그렇게 큰 지금 현재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물론 나머지로 확산되는 것은 더 물론 줄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결정적으로 그 14번 환자를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정건 사회문화 선임 데스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